혼자 잘 살기 위해서 모으는 게 경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나누는 게 경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전성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7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한 6년 동안 열심히 나눔에 대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와서 강의가 좀 다 끊어져서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1년을 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나눔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의적인 나눔도 사실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한 진로인데 이게 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돼야만 저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결국은 마을을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받은 나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되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나누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일, 돈, 사람, 공동체가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는 경제를 돈을 버는 거라고만 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제를 다음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이라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모으는 게 경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나누는 게 경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돈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원칙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 근데 사실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내는다라는 얘기는 노력한 것보다 더 얻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자면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비유하면 뭐냐면 공부는 적게 하고 성적은 잘 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선전하는 학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오면 적은 시간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내기 위한 돈을 버는 게 우선 목적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 돈, 사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퇴직한 중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업을 못한 청년이라든가 보이지 않아요.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노인이 많아지고 장애인이 많아진다라면 저는 임계점에 이제 도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아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나눔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많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전부 나를 뜯어먹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불완전하지만 주고받을 게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사실 각자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들을 알아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 불완전한 부분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드러내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쁘게 보일까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내 문제를 혼자 못 풀까봐 되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아직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 맞아, 그래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생각해도 위기감이 있거든요. 혼자서 뭔가를 풀기에는 어렵고 나이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본 중에 최고인 영화가 이제 교육 영화인데 That's What I Am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게 나야. I am a teacher. That's what I am. I'm a singer. That's what I am. I am a writer. That's what I am.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선생님이 약간의 물리적인 힘을 가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어. 이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옮기시거든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주인공 남자애가 선생님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That's what I am. 그게 나야. 내가 변명을 안 한다고 해서 교사인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 아이도 잔디 깎을 때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깎니? 이렇게 깎아야 맞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뒤로는 아빠, 나는 원래 이렇게 깎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깎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제가 깎는 걸 다 보시고 나서 그때도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더 노력할게요 라고 하고 잔디를 깎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줘요. 본인의 그런 정체성을 본인이 인정하고 이제 지내다 보면 남들이 뭐라고 아무리 해도 뭐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영화거든요. 자아를 알아가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 어떻게 보자면 가장 교육의 목적을 잘 달성한 게 아닌가. 크리슈 나모리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육을 말하다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크리슈는 뭐라고 했냐면 교육은 자기를 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문장에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교육은 남을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배웠었는데 나를 알아가는 거다? 그럼 결국은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나눔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